예, 오늘은 이제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일 이틀이 남았지만 시장은 내년 모드로 이제 들어갔다. 사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 시장 흐름 읽고요. 전략 세웁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이른 인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 초반엔 좋다가 여름부터 굉장히 고생했는데요. 네,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까요? 올해 1월이 정말 좋았고 그에 남은 네. 거의 11개월 동안에는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네. 저는 뭐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내년 뭐 1, 2분기 사이까지 그 정도까지는 분위기 저는 좋을 거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한 해 전체를 놓고 보면 어찌 될지는 사실은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초반 흐름들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키워드는요. 2022년을 보면서 증시 키워드를 통해서 월척을 부담되시겠습니다. 월척을 낚아달라고 하니 내년 증시 키워드 어떤 걸 잡고 계세요? 일단 저는 뭐 월척이면 좋은데 저희가 뭐 다금말이나 뭐 감성돔 이런 건 아니고 좀 큰 광어 정도로만 내년에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키워드로 제가 꼽은 게 내년 지금부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과연 그 내년에는 순매수 기조로 완전히 돌아설 거냐라는 거를 첫 번째 키워드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코스피 3000이 계속 안착할 건가. 더 이상 이제 저희가 앞자리 이 숫자를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거를 포인트 꼽았고 또 마지막 포인트로는 저기에는 두 번째로 돼 있지만 1월 말에 우리나라 고유의 이벤트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대형 IPO가 있는 만큼 과연 이거를 어떻게 시장에서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저는 2020년 초반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수급이 이제 워낙 LG 엔솔이 덩어리가 너무 커요. 뭐 그전에 뭐 우리가 그 대여급이라고 올라오더라도 뭐 22조, 30조 이랬잖아요. 70조짜리가 덩어리로 올라오니까 그렇죠. 70조가 우리나라 시총에 한 번에 추가가 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되고요. 없죠. 2차 전지 관련주 가지고 계시거나 사려는 분들도 1월 27일이니까 상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인데 일단은 지금 포인트 잡으신 거 가운데 외국인들은 올해 이제 하반기 한 11월부터 이제 삼성전자 사기 시작하면서 좀 들어왔는데 내년에 포지션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한국에 대해서. 저는 외국인 내년도 그 매수 기조는 저는 우리나라 증시의 매매 패턴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올해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팔았던 핵심 배경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자동차, 시가총액 상위 대형 이 두 개의 업종에 대한 업황 둔화 우려가 컸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잘 아시겠다시피 어느 정도 잘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80원대로 올라왔는데 지금 차트를 놓고 원달러 환율 차트를 그려보면은 거의 고점이 8월 이후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서 보면은 환율이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룸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힘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환차익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고, 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중국의 경기 둔화, 신흥국발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성장 전망 둔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 위협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풀려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대내적인 요인이나 대외적인 요인이나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살만한 그 유인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비중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뭐 겨울이 온다. 외국계 리포트는 아니까 외국 사람들은 많이 팔았는데 네, 맞습니다. 반도체 말씀하신 것처럼 IT 전반 공급망 문제 이런 게 해소된다고 하면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외국인 봤고요. 나머지 포인트는 이제 뒤로 얘기하면서 다 녹여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큰 흐름은 뉴욕 증시가 내년에도 잘 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뭐 분위기 자체는 잘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들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내년에 잘 갈 것인가. 그와 함께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일단은 뭐 12월 달 놓고 봤을 때는 네. 한국 증시가 여타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가장 셌습니다. 그 12월 27일 종가 데이터로 11월 말 대비 비교해 봤을 때 MSCI 국가별 지수로 보면은 한국 증시가 제일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뭐 행복한 디커플링이라고도 좀 부를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상승 탄력 자체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뭐 지금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 이후 지수가 3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30% 오른 거는, 그것도 선진국 제일 큰 증시가 30% 오른 건데, 우리는 이거는 4, 5% 올랐고. 예,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내년에도 과연 미국이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기록할까라고 봤을 때 그 가능성은 좀 낮고, 아무래도 거의 뭐 한 자릿대 상승세, 과거 그냥 평균적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올해 어떻게 보면 1월 달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눌려 있었던 만큼, 저는 그러한 눌려있던 힘들이 내년도에는 좀 풀리면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나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증시도 눈높이는 조금 낮춰야겠네요. 사실은 지수가, 인덱스가 30% 가까이 오른다는 거는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만한 상승을 내년에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도 같고요. 근데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갈 수 있다. 아까 이제 MSCI 뭐 기준 얘기하셨는데, MSCI 선진지수 편입 우리 얘기가 뭐 좀 살짝 나왔다가 지금 뭐 대상국도 떨어진 지 언제인데 언제야 이런 얘기하는데, 전향적으로 이런 얘기가 사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나와준다면 사실 수급 개선에 굉장히 큰 얘기 될 수 있는데, 그죠? 예, 뭐 중장기적으로는 들어가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MSCI에서 만약에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일단 포함시키겠다 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호재가 되지만 실제로 편입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좀 인내의 시간, 인내의 결실은 좀 달다라고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 얘기는 이제 사실은 뭐 워낙 금리 인상이 확 와버렸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금리 인상의 속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반대로 중국은 또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G2 국가가 다른 방향을 가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렇게 뭐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통화 정책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유불리를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중국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부양 스탠스로 전환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어느 정도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주의랑 자본주의 성격이 혼합된 그 경제 체제인 만큼 중앙정부 측에서 통제가 가능한 인플레이션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제가 가능한 물가 기조가 있다 보니까 인민은행도 추가적인 뭐 완화 정책,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을 우리나라 증시에는 저는 좋으면 좋았지 나쁜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증시가 9월 달 이후로 하방 압력을 좀 더 심하게 받았던 거, 우리나라가 뭐 3,000이 깨지고 2,800까지 내려갔던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은, 거기서 하나 그 지목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중국과 같이 어떻게 보면 신흥국 지세에 편입됐다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중국 규제 이슈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중국과 한국이 포함된 신흥국 지수를 추정하는 뭐 패시브 수급, 자산 배분 수급들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피해를 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문제들이 좀 풀리고 있다는 거, 헝다그룹 사태도 물론이거니와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도 풀리고 있다는 거는 올해 뭐 하반기에 있었던 이러한 자금 유출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가니까 이거는 솔직히 부담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12월 FOMC에서 예고했듯이 내년도에 뭐 3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증시로 유입된 유동성이 적어지니까 이거는 좀 불리한 요건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래도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 내년도에도 이익 자체는 증익이 됩니다. 이익 레벨업이 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동성 흡수의 충격, 연준의 금리 인상의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은 2014년도부터 거의 이후로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사이클 들어갔었는데 그때 한국 증시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박스권 장세 그 오명을 좀 쓰면서까지도 굉장히 재미없었는데 그렇게 재미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선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향들이 컸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재미없었던 건데 지금은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다르죠.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지만 이익 자체도 레벨업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은 저희가 우려했던 것만큼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은 한국이나 신흥국들 자금 다 빠져나가고 지수 내려앉을 거야.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키워드를 통해서 내년 시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지영 연구위원 함께하고 있고요.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당장 이제 1월인데요. 1월은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강했다. 그게 실제로 이 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 1월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내년 1월에는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상단은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달 코스피 지수 상단 한 3,15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라는 이 대규모 IPO 부담에 따른 수급상의 변동성 확대,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을 하려는 봄이나 여름쯤 올리지 새 벽두부터 70주짜리를 들이대가지고 부담 줘요. 그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또 1월 중순에 있을 미국의 사회복지 부양책 표결 이거를 둘러싼 좀 노이즈들이 지수의 상단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기조는 1월 달에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좀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야 될 요인들이 존재한다라는 차원에서 1월 코스피 상단은 한 3,150 정도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월 우리 주가 등락률 표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좀 확인을 좀 해보면요. 보이시면 물론 이제 주가가 밀리는 해에는 약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는 사실 연도별 1월이기 때문에 유용하기도 하고 좀 노이즈도 있는데 다른 그 12개월 중에 비교했으면 이제 강할 거예요. 그죠? 1월이. 근데 보면 코스피 코스닥 상대적으로 1월 흐름들이 작년에는 코스닥이 1월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보면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역시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중소형주가 강한 거를 흐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보통?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가 내년에 유리한 건지 또 시장의 흐름 자체는 사실 지금 좀 IT에서 대형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1월 달에는 만약에 내가 정말 대형주 지수 살래, 중소형주 지수 살래 양자택일에 놓였을 때 아마도 중소형주 쪽으로 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좀 짧게. 왜냐하면은 지금 IPO 부담도 있긴 하지만 또 저희가 1월 효과, 우리나라 증시에서 1월 효과가 일어나는 것 중 하나는 저희가 어제 목격했듯이 개인이 3조를 매도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그렇게 매도한 금액의 성격을 좀 구분해서 보면은 상당 부분은 내가 이 종목 정말 좋지만 조세를 내기 회피하기 위해서 세금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자금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1월 달 내내 좀 다시 채우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상황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소형주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수급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키워드를 통해서 월척을 낚을 만한 섹터나 업종이 뭐냐? 월척까지는 아니라도 고기 좀 잡을 수 있는 게 있다. 어느 쪽 좋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대형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놓고 보면은 내년도 쭉 놓고 봤을 때 대형주들이 제일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이야기는 좋지만 너무 자주 하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 이야기를 하시니까 반도체는 그냥 일단 제외하고 옆으로 잠깐 패스해 놓고 저는 지금 1월이나 상반기에 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자동차 쪽.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차 사업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동안 현대차, 기아차가 다른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서 제대로 밸류에이션 받지 못했던 부분을 메이크업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좋게 보고 또 저희 미국의 그 12월 달 소비 데이터들, 네. 그 연말 소비 시즌 데이터들 확인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소비가 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수요도 좋았고 네. 또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좀 비싼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에서 착안을 해봤을 때 저는 가전 쪽도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전이요. 저는 소비 얘기하셔서 음식료나 의류나 뭐 이런 거 좀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음식료나 의류는 조금 그것보다는 저는 프리미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전 쪽이나 디스플레이 이쪽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핸드셋이나 혹은 뭐 지금 반도체에서 파생된 IT, 네, 맞습니다. 그죠? 디스플레이, 뭐 LGD나 맞습니다. LG노텍, LG전자 뭐 이런 쪽 그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핸드셋이라든지요. 네. 자동차, 그다음에 소비 쪽에서는 이제 가전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적으로 성장주 따는 어떻게 보세요? 뭐 NFT, 메타버스 열풍이 대단했었고 네네. 기세가 좀 꺾였지만 다시 조금 보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스멀스멀 좀 올라오거든요. 네, 지금 뭐 다시 산소호흡기를 달고서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내년 초반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메타버스나 NFT 이쪽은 아직까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옥석 가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들 또 다시 한번 주가 출렁임이 있을 건데 저는 그런 업종들 그 테마 중에서는 대장주는 계속해서 들고 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망했던 테마들이 옥석 가리기 진행할 때 항상 살아남았던 거는 그 사업과 연관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대장주들이 대표적으로 생존 그 종목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메타버스, NFT 또 뭐 관련주들 이런 테마주들 할 때 저는 대장주들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섹터 얘기야 뭐 사실은 뭐 하려면 끝이 없고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래도 포인트를 좀 잡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포인트는 내년에 자동차, 그다음에 소비 증가에 따른 가전 쪽, IT 이런 쪽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